그죠? 네, 가을이에요. 네, 우리 사회복지 책마을 165차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할까요? 저희 사회복지 책마을 165차 느낌을 정리해보면 전부 감사의 느낌이네요. 네, 저는 오늘 행복의 느낌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모금가 하면 굉장히 두려움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이런 두려움을 알고 모금가 노트를 기획해주신 그 동기, 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거 하고 싶지만 잘하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가 근데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고민이 있는데 또 이거를 또 가려운 데를 착착착착 긁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모험가 노트를 기획하셨는지 기획의 의미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네. 솔직히 얘기하면, 잘하려고 만들었다기보단, 약간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을 없애게 만드는 게 저는 목적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 모금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네. 그리고, 주변 동료들도 이제 상의를 뭐 한두 번 하다가 또 그 주변 동료가 이직을 하거나 부서를 바뀌면 또 나 혼자 덜렁 남게 되고, 어, 국내에 나와 있는 서적이 있을까? 막 찾아봤는데 그 당시에 번역된 서적이 한 세네 권인데 다들 해외 사례, 그리고 해외 막 큰 조직 사례.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조직에 맞는 모험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외로웠었죠. 그래서 이제 좌충우돌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좀, 만들어 나가면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동료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딱 무언가 고민이 생겼을 때 뭔가 손에 잡히는, 그때 갑자기 동화전가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동화전가 세대입니다. 근데 동화전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기부신청서 어떻게 만들지? 그러면, 이거 딱 쳤을 때 기부신청서에 뭐뭐뭐가 들어가라는 것들. 기부자,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기부자 개발 어떻게 해요? 이 굉장히 큰 질문이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기부자 개발할 때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딱 목차를 폈을 때 알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현장에 20년 전에 저를 생각하면서 사실은 전과 생각하듯이 쓴 책입니다. 네. 그게 기획 의도였고요. 또 그런 의도 때문에 이 책을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이제 글 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동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동화전가 아세요? 네, 뇌가 좀 나왔습니다. 지금은 학습지가 문제풀이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동화전가는 설명서예요. 그래서 개념 정리가 참 많이 됐었거든요. 그 개념 정리 세대에서 개념 정리를 만들어낸 모음과 노트를 만드셨네요. 모두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그 모금에 대한 생각이 두려움이 되게 많아요. 하군 잘하고 싶지만 못하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 모금가로서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떻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지, 모금가 부심이라 그럴까요? 예, 모금가 부심을 가질 수 있는지 두 분 중에 한 분 말씀을 좀 해주시죠. 딱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양한 조직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 처음이기 때문에 몇 번이고 시도를 하잖아요. 시도를 하는데 가장 중요했던 건 그거 같아요. 실패를 해도 계속 도전하는 정신. 네, 저는 그게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고, 또 제가 7억까지, 그러니까 제일 크게 받아봤던 후원은 7억을 받아봤어요, 한 분에게. 근데 그게 금방 됐을까요? 아니요. 실패를 하고 해서, 네, 정말 몇 번의 제안서를 써서 받아봤고요. 이런 거가 한 번의 경험이, 실패를 100번 했는데 한 번의 성공이요. 1000번의 실패를 해도 제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기부자를 만날 때만이 아니라, 정말 아마 우리 현장에서 또 힘든 게 개인 기부자도 있지만, 도대체 기업은 어떻게
찾아?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게 관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과 어디 현장에서 저는 명함을 그래서 되게 많이 줘요. 그냥 이 사람이 날 몰라도 일단 뿌려. 안녕하세요 하면서 저의 얼굴을 계속 친숙하게 익히게 하는 거에 대한 거, 그리고 웬만한 기업 관계자들이 하는 포럼이나 세미나나 이런 거를 정말 적극적으로 제 시간을 쪼개가면서 많이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저를 자꾸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지 모르고 어디 소속인지는 기억하지 못해. 그렇지만 저 사람은 무언가 했을 때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 저의 자세, 그리고 그 기업 관계에 어찌됐든 스킨십,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되게 모금에 나름 부심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 두려움을 가장 극복할 수 있는 건 어찌됐든 1000번, 100번의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한 번의 그런 성공이 저한테 크게 계속 동기부여되고 유지할 수 있고, 또 모금을 제가 다시 시작한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은, 그리고 제일 유사한 직종이 저는 보험 설계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보험. 도대체 이 보험은 도움이 되는 게 맞아? 이러는데, 모금이 단순하게 우리 돈 주세요가 아니라 당신에게 이런 가치와 그리고 기억을 남게 해줍니다라는 전 부심이 있기 때문에 되게 자신 있게 모금을 요청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해답이 됐을까요? 예, 저는 뭐 충분히 이제 갑자기 표정이 부심 표정으로 확 바뀌셨어요. 네. 네네네. 상상이 됐어요. 그쵸? 예, 너무 멋집니다. 듣고 계신 분들도 두려움이 많이 멀어지셨죠? 그럼 모금가로서 어떻게 행복했는지 또 경험을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모금가로서 나 정말 이때 너무 행복했어.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그쵸? 네네. 우선은 모금가라는 게 두렵기도 하고 좀 긴장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모금이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들 눈앞에 보여지는 성과라든지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두렵기도 했지만 그 자원을 개발해서 저희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을 때, 그럴 때가 진짜로 가장 뜻깊었던 것 같고, 그 모든 복지의 또 기초라고 좀 생각이 됐었어요. 어떤 자원을 개발하고 그 필요한 자원을 분배하고, 그래서 이럴 때 좀 많이 이제 자부심을 좀 느꼈던 것 같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뭐 기관에 있거나 하면은 필요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원이 필요하신 분들. 그것이 뭐 돈이 되었던 어떤 인력이 되었던 그 사소하기라도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런 당사자의 진짜 필요를 충족해 줄 수 있을 때가 가장 행복을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듣고 그것들을 어떻게든 모금을 하거나 어떤 물품을 구해서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한 가지가 있다면. 특히 이제 저 기억에 남는 거는 온라인 모금을 했을 때인데, 이제 당사자는 시각장애인이셨고 한쪽 눈이 시각장애인이고 한쪽 눈은 잘 안 보여서 흐릿하게 보이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아내분은 또 어떤 사고로 또 식물인간처럼 좀 누워 계셨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도 이제 나이가 많으세요. 나이가 많아서 한 20년간을 아내 이제 병수발하면서 벌써 이제 만 65세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사례를 듣고 모금을 좀 시작했는데, 그분이 이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한테 필요한 거는 병원비 아니면 그분한테 필요한 어떤 치료비 이런 게 아니고, 그분이 필요했던 거는 시집을 만드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젊을 때 등단을 하셨는데 그 뒤로 이제 삶이 바쁘고 또 아내가 병에 들면서 계속 그거에 대해만, 그리고 자기가 시각장애인이 되면서 이제 아내를 병간호하고 자기도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쭉 삶이 65세까지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들어보니까 이분의 꿈을 이뤄주는 게 이분을 도와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모금을 하고 시집을 만들어드리고 출관회를 좀 해드렸거든요, 기관에서. 그 어떤 병원비나 이제 어떤 치료비, 뭐 약값이 아니고 이분이 원하는 것들을 그렇게 이뤄드릴 수 있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너무 멋진 경험이에요. 정말 감동이에요. 그렇죠?
제가 안 물어봤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네, 너무 감동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물품이나 병원비를 생각하지 시집일 거라고 생각 못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정말 시집을 발간하고 나서 엄청나게 삶의 질이 달라지시고 만족도가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와, 목은 가뤘어요, 완전히. 네, 너무 좋은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아, 너무 멋지십니다. 또 한 분, 뭐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갑자기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모금을 잘할 수 있는 동력, 그리고 이제 결과 성과에 대한 만족감, 뭐 그런 것들도 사실 있는데요. 저는 이제 모금하면서 행복했던 순간 자부심이 이렇게 딱 이제 제가 이제 무장될 수 있었던 계기는 마더 데레사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마더 데레사가 쓴 이제 책을 읽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로마 트리티니역에서 아픈 사람들, 그리고 또 배고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이렇게 막 이제 그 돌봐주는 일을 하면서 기자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그들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 전에는 모금하면 자원을 모아서 뭔가 결핍되는 곳에 이제 투여해서 그들의 욕구를 이제 해소한다라는 딱 이제 딱 거기까지 생각하는 수준이었는데, 이 마더 데레사 이야기를 딱 듣고, 그래, 모금이 물론 100명의 기부자를 모아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모금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픈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세상에 드러내는구나. 내가 그 일을 하는구나. 사실 얼마나 바빠요, 세상이.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근데 약하고 연약한 곳을 드러내는 일이 또 나의 역할이구나. 또 그 사람들을 드러냄으로써 사람들과 함께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 나의 일이구나라는 그 계기가 저한테는 현재까지도 저의 자부심, 저의 행복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하나 얘기해도 돼요? 오, 당연하죠.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행복으로 가겠습니다. 빌어 제가 가장 행복했던, 그러니까 이게 기간 모금을 하고 기업 모금을 해서 행복했던 순간이 아니라요. 지극히 정말 개인적으로 모금을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아직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제 친구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라고 해서 사회복지 쪽 전공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되게 다양한 친구들을 좀 만나는데, 우연한 기회에 그 대학 때 ROTC 학군단과 인연이 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학군단 친구들과 아직까지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랑. 그 동기 친구들이랑. 근데 얼마나 사회복지와 뭐 이 비영리 뭘 알겠어요. 무슨 기부를 해. 약간 이제 저한테 이 친구가 뭔가 헌신과 봉사활동을 하는 친구다. 이렇게만 인지를 하지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한 지금 5년, 6년 정도 이걸 유지를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친구들한테 제가 진짜 필요한 곳에 조금 적은 금액이라도 이 친구들이 좀 기부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고 싶다라는 게 한 거의 10년 전인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있었고 친구들한테 그냥 한 7년 전 정도에 얘기를 해봤어요. 내가 이런 조금 돕고 싶은 곳이 있는데 이런 기부하는 마음, 너희 일도 모르지. 근데 나를 일단 보고 너희 이런 결과도 받아보고 좀 진짜 직접적으로 도움이 필요한데 작은 금액이라도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랬는데 이걸 거의 한 매년 유지를 하면서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모아서, 그러니까 모이는 멤버는 한 6, 7명이긴 한데 그 친구들은 전혀 여기를 모르지만 그걸 계속 유지를 하고, 제가 진짜 이 친구들이 뭔가 모금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냥 기부하는 마음을 갖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계속 갖게 해주고 싶다는 부분이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내가 비영리 현장에서만 해서, 우리 가끔 막 바자회 티켓도 팔고 했는데 아직도 기억나지만 제가 복지관에 처음 바자회 티켓을 팔 때 난 절대 사회복지 관계자한테 팔지 않을 거야. 그래서 100장을 진짜 사회복지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한테만 파는 걸 목적으로 그렇게 늘 그런 마음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현장에서만 알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조직과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거에 난 노력을 기울일 거야 하면서 늘 행복감을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 처음 들었어요. 네. 네. 사무적인 것과 또 이렇게 자연스러운 토크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사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작가님들의.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는 뭐 저희는 못 따라가는 건가? 라는 싶을 정도로 완전히 태어날 때부터 모금가로 태어나신 분들 같으세요. 예.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질문들 계속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또 현장에서도 궁금한 것들, 오늘 또 특히, 165차 강연에 굉장히 멋진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네. 제가 보니까 다 잘생기셨어요. 너무 예쁘세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들이 더 풍성하게 될 것 같기 때문에 좀 많이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들어오는 걸 기다리면서요, 한 가지 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전과잖아요. 전과. 전과를 보면 핵심 요약이 참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다 사셨죠? 안 사셨으면 오늘 사셔도 돼요. 현장 판매 혜택이 있습니다. 네, 이 책인데요. 이 책이 정말 주옥 같아요. 전부 보석 같아가지고 저희 남편들 읽으면서 읽어주고 그렇게 했던 것들인데 맨 처음에 보면 막 표도 많고요. 이래갖고 이거 무슨 책에 내용이 있겠나라고 시작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표 하나, 점 하나, 선 하나에 다 의미가 있어요. 너무너무 잘 정말 보기 쉽게 정리가 돼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지? 이거는 내공 아니면은 안 돼요. 이건 정말 이런 책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 모금은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쓰여 있어요. 찾아보세요. 몇 페이지인지. 그러면 오늘 이런 선물도 나갑니다. 이런 선물 이거 아무나 드리는 선물 아니고 아주 유일한 책이거든요. 모금가 노트 부록이에요. 네. 오늘 현장에 계신 분 중에는 받아가실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문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메롱 한번 하고. 자, 전과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저는 아까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핵심 내용 같았는데 작가님 세 분의 모두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페이지만은 꼭 읽어줬으면 좋겠어. 요거거든요. 전과는. 네네. 요 페이지만큼은 꼭 읽어줘. 라고 하는 페이지를 네 지금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부록을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부록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데, 처음에는 이 모금과 노트 책 안에 넣으려고 했었어요. 넣으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책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러면 안 되겠다 싶었고, 어떻게 보면 모금과 노트 부록은 약간 좀, 그걸 뭐라 그러죠? 시기성이 되게 중요한 거여서, 넣으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별도 부록을 뺐어요. 저희가 물론 이 책도 되게 중요한 거지만 이 부록에 굉장히 많이 애를 쓴 게 뭐냐면 우리 현장 동료분들이 질문을 받아보니까 이제 정기기부자 모집도 모집이지만 각종 사업 공모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으시고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사실은 찾을 시간 없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 이제 사회복지 영역이나 비영리 영역에서 사업 공모하는 데를 저희가 다 찾았어요. 네. 그리고 또 2번째 많은 질문, 어떤 책을 보고 공부를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많아서, 국내에서 발행된, 번역된, 해외에서 이제 좋다라는 책을 다 넣어서 이 해당 책이 예를 들어서 명분과 관련된 책인지, 기부자 개발과 관련된 책인지, 기부자 관계 예우와 관련된 책인지를 다 이렇게 체크를 해서 도서 목록을 넣어놨고요. 또 하나, 모금 하다 보면 왜 아이디어 고갈되잖아요. 예. 그래서 모금 아이디어 얻을 때 어떤 곳에 링크를 하면, 예. 모금을 하기 위한 100가지 아이디어 이런 것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링크들도 저희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책도 책이지만 모금과 노트 이 부록이 거의 책의 2배 되는 시간이 소요됐다라고 좀 모금과 노트에 대한, 부록에 대한 중요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부록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조금 이따 우리 최계명 사회복지사가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원래 이 책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사회를 자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책은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것만은 놓치지 말자라고 해서 추가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알면서도 넘어가는 부분들인데요. 일단은 이 모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조직이든 개인이든 이 투명성과 책무에 대한 거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이번만큼 어렵지만 그래도 필수로 모든 조직이나 개인에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투명과 책무에 대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뭘 해야겠어요? 공익법인에 대한 신고와 이런 일정들을 꼭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해서 그 일정을 뭐 이거는 공익법인 세무 안내 책자이든 아니면 뭐 따로 국세청에 들어가던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모금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안에 그래도 신고 일정은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진짜 제가 정말 이거 넣을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것도 신고해야 돼, 이것도 신고해야 돼. 매월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신고하고 알아야 되는 게 많지라고 하면서도 넣었어요. 넣었고, 어렵지 않게 그래도 월별로 체크할 수 있게끔 본인 달력에 캘린더에 스케줄링 할 수 있게끔 넣었으니까 꼭 반드시 그 페이지를 자기 캘린더에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조금 부연 설명. 네, 네, 잠깐만, 김영 선생님 죄송해요. 저희가 시간을 다 넘겨. 아니. 왜냐하면 정말 중요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모금의 개발부터 시작해서 개발하고 사용하고 기부자 소통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들을 아무리 잘해도 주무관청에서 요구하는 것 그리고 공익법인 관련된 신고 의무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면 개발부터 기부자 관계 예우까지 한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사회에서 우리를 판단하는 건 개발을 어떻게 했어? 어떤 방법으로 했어? 기부자와 어떻게 소통했어?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우리를 판단하는 건 주무관청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어? 그리고 공익법인 신고 제대로 다 했어?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투명성과 책무성에 대한 부분, 공익법인 회계신고 관련된 부분은 정말 잘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더 중요한 게 이 신고를 잘 하지 못한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공익법인 그거에 신고가 되지 않으면 기부금을 내신 분들이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바뀐 부분인데 아직까지 잘들 몰라서 이런 안내가 여기 너무 정말 잘 돼 있어요. 이거 너무 좋은 책이에요. 여기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어요. 네, 우리 김영기 관장님은 기관에서 구입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기관이 정말 신뢰가 가는 기관이라는 게 또 확 드러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어떤 페이지를 또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네, 사실은 제가 쓴 페이지를 얘기할까 하다가 제가 83페이지 온라인 모금을 얘기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저도 이제 이게 모금가 노트 2판이거든요. 1판 때부터 제가 사실은 제일 도움 받았던 거는 한눈에 보는 올해 할 일 이런 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연간 볼 때 어떤 것들을 챙겨야 되고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될까 할 때 한눈에 보는 표들이 여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있거든요. 뭐 기획 운영 관리 평가 보고 그래서 세분화돼서 주제별로 구분별로 어떤 것들을 좀 챙겨야 되고 올해 우리가 계획할 때 이런 거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짜 도움이 됐어요.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17페이지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196페이지 보면은 좀 더 연간, 월간, 주간 좀 더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게 진짜 사실은 제일 도움이 됐고 기획, 운영, 관리, 평가 이런 것들을 구분 보면서 올해 할 일들을 적어보는 게 가장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부록 저희가 이제 지금 소책자로 조금 만들었는데 전자책으로 도움될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부록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책도 나오고 그리고 공모 사업도 좀 정리해 놓고 그리고 온라인 모금 플랫폼에 대해 좀 정리를 했어요. 저희도 그래서 이 책을 쓸 때 에너지와 이 부록을 정리할 때 에너지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간 것 같은 그래서 이걸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 현장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구매했을 때 구매 인증을 해주시면 SNS 있잖아요.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구매했다 이렇게 인증만 해주시면은 저희가 PDF 파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현장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사실 저희가 이 동료분들 같이 고군분투하는 동료분들을 위해서 책도 쓰고 이 부록도 그런 마음으로 좀 정리했거든요. 사실 이거 뭐 이제 여러분들이 막 찾으면 찾을 수 있는 자료일 수도 있는데 시간이 사실 없잖아요. 너무 바쁘고 또 사실 소규모 단체 같은 경우에는 모금을 할 때 모금만 하진 않거든요. 대부분 물어보면 모금, 뭐 자원봉사,
지역 조직화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사업들 하나씩 막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모금을 늘리기가, 어떤 모금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 마음을 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책을 보니까요, 너무 도움이 돼요. 예, 저희 직원들이 정말 이렇게 일했으면 좋겠다. 뭐, 나는, 네, 욕심을 좀 가져봤습니다. 아, 질문 들어온 게 있는데요. 최근 추석을 위한 제안서를 제작해 여러 곳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책에 보면 기관의 미션 비전을 전달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기업의 기관의 미션 비전을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고 임팩트 있게 전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임팩트의 방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의 한 방에 알릴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이정선 주인 위원님께서 미션 비전이니까로. 네네. 네, 좋습니다. 기관의 미션 비전을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할 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나한테 패스 안 하기로. 네, 맞아요. 이제 모금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사업이 아니라 미션 비전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의료비서, 정서지원서, 여러 가지 하지만 그걸 왜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미션 비전과 연결할까에 대한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강의할 때마다 참 많이 쓰는 이야기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깔창생리대 부분도 가난한 여자아이들의 빈곤에 대한, 그래서 생리대 채워준다는 우리 사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모금을 가장 많이 하는 조직들을 살펴보니까 그 조직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난한 아이들 생리대가 필요해요 라는 부분을 노출시키기도 하지만 또 동일하게 어떤 부분을 강조하냐면 깔창생리대는 청소년들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위해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건강권과 행복권 사회에서 지켜줘야 됩니다 라고 공존과 연대를 이야기해요. 그쵸? 그러니까는 사실은 깔창생리대 사업을 왜 하냐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미션 비전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이잖아요.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연결을 이제 해서 네, 혹시 네, 그럼 조금만 조정할까요?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제 청아한 목소리는 계속 잘 들리고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수혜자에 대한 결핍, 그리고 우리 목적 사업만 생각하니까 그 안에서 미션 비전과 연결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 책에서도 강조했지만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조금 큰 사회의 그림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제가 또 굉장히 충격적인 게 뭐냐면 제가 또 갑자기 사회자 모드가 돼서 사회자님 꿈이 뭐예요? 소원이 뭐예요? 네, 그냥 7층 건물 사야 돼요. 네, 너무 좋아요. 이렇게 현실적인 거. 7층 건물. 그러니까 물어봤더니 로또 복권 당첨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 여행 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어른들의 소원이 나오면서 갑자기 16살짜리 여자아이가 그 답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좀 사투리를 좀 써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는요 제 일상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래요. 그 16, 17살짜리 아이의 소원이 연예인이 되는 거요. 대학 가서 미팅하는 거요. 이게 아니라 내 일상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예요. 저는 진짜 가슴이 무너졌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 아이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이 아이의 집은요.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가 너무 아프셔요. 그리고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장애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자기가 혼자 16살 그 몸으로 가족 모두를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결국 그 조직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아이 이름이 현경이라 그러면 16살짜리 아이에게 뭔가 지금 부족한 간병인 지원제도, 아이가 학교 갈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 이게 아니라 아이에게 일상을 찾아주는 아이의 행복권, 아이의 교육권을 찾아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그게 미션 비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조직 차원의 모금을 생각하면 사업이랑 수혜 대상자만 드러나지만 사실은 조금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이유들, 당위성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 우리의 미션 비전과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예, 생각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미션 비전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미션은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네, 왜 존재하는가? 그러면 모금의 이유가 나오는 거죠. 그럼 비전은 뭐예요? 바라는 상태. 저는 7층 건물이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애들이 50명이기 때문에 걔네들 창업해서 같이 살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낼 때까지 살려면 7층 건물이 필요해요. 근데 국가의 개입은 안 받고 싶거든요. 안 들렸죠? 네. 국가의 통제는 안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7층 건물이 필요하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 저한테 쏴주세요. 네. 홍보 나갔습니다. 모금 나갔습니다. 모금 이렇게 임팩트 있게. 또 질문 보겠습니다. 네, 후원자가 원하는 욕구 혹은 가치에 맞게 제안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전에 후원 제안을 받는 대상자에 대해 조사하고 제안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혹은 어떻게 제안하는 것은 좋은지 여쭤보고 하자 합니다. 어떻게 제안을 하면 좋을까요? 기부자 욕구와 가치에 맞게 이거는 좀 마약 사달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기부자를 읽어내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기록이라든가 뭐 설문 어떻게 좀 나이스하게 설문을 보내느냐 미리미리 사실은 기록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 부분의 전문가는 우리 이정선 그래서 질문을 확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넘기시는 거죠? 그 질문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업들 제안서를 도대체 어떻게 임팩트 있게 계속 자기가 할 수 있냐. 일단 첫 번째는 계속 시도하라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솔직히 매일 열어보진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계 중심으로 좀 아직까지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누적되어 온 나의 인맥 그리고 나의 관계망 안에서 좀 이루어지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당연히 얼마나 많은 제안서를 받겠어요. 저희 기관만 내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인지시켜주는 것. 그게 임팩트이지 않을까? 아까 이제 옆에서, 가치, 비전, 미션, 다 너무 좋죠. 근데 나를 알리지 않으면 어떤 것도 알아주지 않는다? 일단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관계와 네트워크를 하려면, 아까 기업을 대상으로도 있지만, 아까 이제 질문이, 내가 어떻게 하나? 기부자들을 어떻게 개발해 하나를 보면 계속적으로 기록을 많이 남겼던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에 대한 기부자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제가 다 알고 있고, 그 기부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계속 관계를 해왔던 거죠. 이게 짧은 시간에, 그러면, 저는 여태까지 관계해온 게 없고요. 기록이 없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할까요? 그 관계에 대해서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해서 한번 리스트업을 해본다. 그리고 이거는 기업만이 아니라 분명히 사회복지 현장은 그 지역 기반으로 자원이 되게 풍성해요. 저도 당연히 사회복지 현장에 있어 봤고, 저는 저희 복지관 주위에 있는 내가 접촉하고 내가 밥을 먹으러 가는 곳, 내가 물건을 사러 가는 곳, 그리고 내가 그 현장의 사장님들을 아는 곳부터 리스트를 적어봤어요. 쭉. 그랬더니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고, 그럼 내가 그 현장에 내가 뭘 갖다 드릴 수 있고, 우리 복지관에 뭘 필요한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를 매칭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지금 현재까지는 기록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0입니다라고 하면 저는 우선 내 지역 기반으로 내 자원에 대해서 우선 리스트 목록을 작성해보자가 1번입니다. 왜냐, 지금 현장 당장 기업을 만나지도 않았을 거고요. 기업 담당자를 안 만나봤기 때문에 우선 그런 자원의 목록을 리스트하고, 그리고 각각 그 자원이 분명히 그 자원이 원하고 그 자원이 줄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뭔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본다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거를 작업하면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3개 이상은 발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추석과 관련된 부분으로도 매칭할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 현장은 그래도 지역 자원에 대한 발굴을 잘 하고 있어요. 하지만 목록화하는 부분은 좀 약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목록화해보고 그걸 묶어본다. 의류 쪽,
뭐 아니면 뭐 식사 제공, 아니면 뭐 식사 제공이 안 되면 도대체 식사 제공 말고 그러면 기부금 형태로라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러려면 적어도 그분들이 원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한 번 밥 먹으러 갈 때 사장님과 나눈 이야기를 막 거슬러서 생각해보면, 아, 그 사장님이 맞다. 이런 부분을 얘기했지. 맞다. 아, 그래도 적지만 나 10만 원이라도 기부하고 싶은데 우리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 그러면 적어도 리플렛을 가져다 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목록화해보고 그 중에 한 10개를 해서 실패를 할 거를 각오하시고, 예.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이 목록하에 20개 방문 못 하겠어요? 밥 먹으러 가세요. 밖에서 내 자원에 있는 그 머리 자르는 것도 내 지역 자원부터 머리를 자르러 간다거나, 아니면 약국을 가더라도 내가 내 복지관 근처에 약국을 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계속 얼굴을 스킨십 하다 보면 충분히 그 자원은 발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후원 그 당사자랑 욕구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됐을 때 또 어떻게 이들에게 모금을 하거나 욕구를 알아내는데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이제 시집 만들어드린 사례 말씀드렸는데, 저희 열심히 학교에서 배웠던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보면은 가장 큰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충족시켜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그 당사자랑 많이 얘기하고 찾아가고, 저는 이제 지역 조직화 팀이 있었으니까 사례관리팀이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같이 따라가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수요를 알았던 거고, 이제 이찬영님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상자가 얘기를 안 하거나 잘 이제 소통이 안 됐을 경우는, 저도 이제 그 메슬로우 욕구 단계처럼 뭐 생리적 욕구나 안정적 욕구, 그러니까 그 가장 밑에 있는 욕구부터 채워주다 보면 그들이 원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 뭐 존경의 욕구, 이런 높은 단계 욕구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됐고요. 그리고 욕구나 뭐 어떤 제안을 모를 때는 사회적 변화나 이슈들을 좀 확인했던 것 같아요. 사회적 변화나 이슈나 요즘 이슈가 되는 것들을 확인해 보면 대부분 저희 뭐 당사자들도 그런 이슈 속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어가지고 그런 걸로 좀 접근했었습니다. 네, 여기 또 우리 김영길 관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모금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많이에 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많이 하는 거 이게 과연 적절하냐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바람직할 거야? 후원 받는 거 많이가 정말 중요한 거야?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과 고민들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고 하셨고, 또 브랜드 레이징을 통한 자원 개발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지금 의견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후원금이 무조건 많은 게 좋으냐 이런 고민이 있으셨는지 한번 좀 말씀을 들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많이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목표에 맞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현장의 동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 지쳤냐면 도대체 얼마나 해야 돼? 이게 지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기부자 100명을 왜 모으라는 거야? 이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막 한동안 유행했는데, 모금은 다다익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얼마가 필요하니까 얼마를 모금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그 얼마를 모금할 때 어떻게 하는 것. 그러니까 무조건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부자 100명이 아니라 1,000만 원을 좀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뭐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의 두 분은 지역의 유지분한테, 그죠? 그 중에 뭐 300만 원은 모금 이벤트를 통해서, 나머지는 기부자를 개발하는데 그 중에 뭐 10분은 신규 기부자를 개발해서,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30명은 기존 기부자한테 재기부를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쪼개야지, 그냥 1,000만 원의 기부자 100명 이러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미 지인 모금은 끝난 상태에서, 그쵸? 옆 동네 친구사회복지사 주고받기도 끝난 상태에서, 예, 갑자기 100명 모금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들을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방식을 정하는 게 저는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많이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담당자들이 소진하는 가장 큰 이유다라고 좀 관리자분들한테 제가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리고요. 네, 브랜딩 교육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현장에서도 이런 교육 되게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역설적으로요. 교육을 개설해 놓으면 또 안 오세요.
그러니까 오는 분만 오시죠? 오는 분만 오세요. 그래서 제가 왜 안 오는지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오면 그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자들도 모금에 대한 필요를 너무 많이 알고 배우고 싶은데 전체 업무 중에 10%, 15%가 자원개발이에요. 그러면 정말 제가 솔직하게 탁 꺼놓고 얘기하면 CMS 입출금 그거 정리하는 것도 아마 버거우실 거예요. 그죠? 근데 언제 기부자한테 문자 보내고 메일 보내고 이래요. 사실은 시간 없어요. 근데 교육까지 저거 너무 가고 싶었는데 갔다 와서는 꼭 보고서 써야지 되지, 적용 좀 해야 되지.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부담이 현장 동료들한테는 되게 많고, 그래서 저는 리더분들의 교육이 참 많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는데, 근데 또 현장 동료들은 리더분들의 교육 다녀오시는 거를 또 두려워하세요. 왜냐하면 갔다 오면 또 시키니까. 예, 예. 시키니까. 예. 야, 잘해보니까 이렇게 해. 그러니까 그것도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금은 굉장히 노동 집약적이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로요. 모금도 하나의 사업이에요. 사업이니까 인력 들어가야 되죠. 예산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아직은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모금 자원 개발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필요하다라는 걸 동의를 한다면 조직 안에서 사실은 조금 시간, 인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조율이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브랜딩 교육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2023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해마다 2월이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기부 트렌드를 발표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데 기부 트렌드 책자나면 꼭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실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아야 우리가 모금을 잘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모금을 잘하려면 당신네 기관에 브랜딩이 있어야 돼. 당신네 기관에 히스토리가 있어야 돼. 당신네 조직의 미션 비전을 어떻게 사회에 실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돌아보면 사실은 사회복지 조직의 그 특수성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분야예요. 특수성 때문에 정말 어려운 분야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더 들여서 브랜딩 관련된 교육, 고민, 학습, 토론 이런 것들이 정말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리더도 그렇고 팔로워도 그렇고 그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되게 중요한데 저희 직원들은요 저보고 계속 사무실에 있으면 좀 어디 좀 나가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 그 근데가 꼭 붙어요. 근데 교육은 가지 마세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자리는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리더는 또 그래요. 공문에 그 교육 공문이 있어야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자리를 비워주려면 그걸 가야 되는데 근데 교육은 가지 마세요. 갔다 오면 반드시 일이 늘잖아요. 그러니까 갔다는 오시는데 일은 안 늘리는 방법으로 아니면 요즘은 제가 해요. 또 한 가지 우리 진짜 중요한 건데요. 리더분들이 사실은 모금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 리더분들 그냥 내보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리더는 우리의 얼굴이에요. 진짜잖아요. 조직의 브랜딩의 한 축이라고요. 그래서 리더분들을 무조건 나가서 옆 동네 복지기관은 원장님이 10개 오셔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리더분들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건 담당자의 역할이에요. 정말이요. 네. 약속 잡아주시고 품위 있게 나가서 돈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품위 있게 그쵸. 품위는 기관의 브랜드인데 사회복지사가 돈 얘기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는 건 담당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냥 막 내보내게 하지 마시고 품위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품위. 네, 정말 오늘 중요한 말 잡았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오늘 보고 있나 모르겠네. 저를 나갈 때 품위 있게 좀 내보내 주세요. 자, 현장 질문 좀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들으시면서 굉장히 궁금한 게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파주시 노인복지관에서 그 후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소라 주임이라고 합니다. 오늘 교육을 좀 추천받게 돼서 오게 됐는데 사실 저는 책을 아직 읽어보지 않아서 오늘 듣다 보니까 또 책을 또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면서 사실 가장 최근에 고민이 들었던 부분이 그 후원자 예우를 이전에 한번 그 작가님 교육을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고민이 됐던 게 이제 후원자분들께 저희가 이제 지지 및 격려의 일환으로 이제 이런 뭐 생일 미역이라던가 문자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게 후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피드백이 더 중요한 부분들이고, 이제 피드백을 해드린다고는 하지만 추가로 이제 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후원자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이런 데 돈을 쓰지 마라 이런 입장이시고, 사실 기관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좀 좋은 걸 해주면 그래도 더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좀 담당자로서는 중간에서 많이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거에 대한 좀 이런 방안 혹은 다른 방안들은 없을까라는 좀 생각이 조금 고민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많이 떨리네요. 막상 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쵸, 네. 마이크가 떨게 하죠. 네, 네. 질문 마저 듣고 할까요? 네, 우리 김미순 선생님, 예, 마이크 넘겨주시죠. 강동 끝마을에서 왔습니다. 더불어서 저도 고민인 게 그 후원을 해주시면 그게 물품이든 뭐 식품이든 뭐 현물이든 해주시면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너무 노골적으로 요구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아이들 사진을 보내라, 먹고 있는 뭐 이걸 보내라 이러는데 사실 아이들의 그런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분들이 노출되는 거는 저희가 최대한 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늘 고민스럽긴 하더라고요. 속상한 부분도 있고 물론 뭐 보내드리는 거 맞기는 한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사진 찍자고 하면 막 난리가 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잘 기분 나쁘지 않게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100%, 200%, 1000% 동감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좀 전문가 의견을 주시죠.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저희는 그때 손톱깎이를 보냈는데 어떤 이제 할아버지가 전화가 주셔서 내가 장애인들 위해라고 쓰라고 돈 줬지 이런 거 보내라 그랬어? 그리고 이제 막 화를 내셨는데 그 전화를 제가 받지 않고 저희 직원이 받아서 욕 바가지로 먹고 이제 그분 욕 바가지로 먹고 이제 전화를 끊었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 연도에 발생했죠. 그게 우리 조직에 기록이 돼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음 연도에 그 할아버지한테 또 간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또 근데 그 전화 하필 제가 받았네. 아주 그날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기념품을 다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또 기념품을 다 싫어하진 않아요.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이 있다면 사실은 조직에서 기록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예. 근데 기록했는데 왜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저 같으면 그러니까 이것도 좀 팁인데 얘기해드리면 현장 담당자들이 너무 힘들어할까 봐 얘기하기가 좀 주저주저한데 그분한테는 사실은 기념품 보낼 때 작은 엽서 하나 보내는 것도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올해 기부자님들한테 우리 그 조직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이러이러한 기념품을 보내는데 혹시 이런 기념품이 조금 좀 이제 좀 부담이 되신다고 하여서 감사의 마음으로 엽서 한 장 드립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보내고 반응을 잘 확인을 하고 반응에 대해서 기록을 해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여러분 반응이 없다 그래서 절대 우울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1000명의 기부자한테 보냈을 때 1000명이 반응 올까요? 안 와요. 1% 오면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응을 너무 기대하시고 보내시지 마시고요. 일단 감사의 마음을 다 전달한다라는 거에 목표를 두시고 반응이 오면 기록하시고 다음 연도에는 그렇게 안 하시면 좋고요. 추가적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기념품 할 때 기념품을 왜 그걸 선정하셨는지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편지를 꼭 기념품과 같이 보내세요. 그냥 접시 하나 달랑 보내요. 손톱깎이 하나 달랑 보내요. 에코백 하나 달랑 보내요. 이게 우리 조직과 어떤 관계가, 그러니까 브랜딩이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기념품 하나에도 우리가 왜 이걸 선정했는지, 접시 보냈는데 접시에 왜 우리 조직 이름을 안 썼는지, 접시에 큰 접시에 우리 조직 크게, 뭐 아름다운 뭐 만세복지관 이러면 안 쓰잖아요, 접시. 우리는 기부자님들이 일상에서 잘 쓸 수 있도록 우리 조직 이름 크게 쓰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막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기부자님들이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념품을 보낼 때 왜 이것을 보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꼭 적으셔라라는 말씀을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맞아요. 노골적 요구. 예.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아이들 사진 보내기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거절하면 어떤 기부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옆 동네 지역아동센터는 주던데? 막 이래요. 그러니까 또 막 난감해요. 그러니까는
저는 여기에 좀 공식적인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그룹홈 지원, 그러니까 그룹홈, 지역아동센터인데, 저희는 아이들의 그 노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권과 관련되잖아요. 제가 조금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조금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인권과 관련된 부분, 노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것들을 사실은 좀 명문화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또 우리가 작은 기관이 우리가 명문화한다고 공식적으로 이게 될 수 있어,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국제협력, 아동과 관련된 국제협력하는 곳, 세이브 더 칠드런이나 그다음에 그런 한 10군데에서 아동 그 인권과 관련된 미디어 노출과 관련된 원칙들이 적혀져 있는 책이 있어요. 제가 오늘 오신 분들한테는 그 미디어 파일 그 원칙 책을 제가 메일로 전달을 하도록 할게요. 그거를 네, 조직에 하나 이렇게 딱 놓으세요. 놓으시고 기부자님들이 기부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사진 받고 싶어요. 그러면 그 공식적인 것들을, 그래서 아동의 인권과 관련돼서 조금 좀 저희가 조심하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면, 정보를 제공하면 토를 안 다세요. 근데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쭈삣 아니 뭐 애들 인권 막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줄 수도 있는 건데 안 주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사실은 사회복지사의 10장의 편지보다 아이들 한 장의 사진이 진짜 커요. 기부자들 네, 맞아요. 커요. 그럴 때는 조금 아이들이 먹는 것들을 뭐 스토리텔링해서 글로 쓴다든가 그림으로 그린다든가 요런 식의 약간 좀 그런 식의 팁도 좀 드릴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원칙이 중요해요. 우리 원칙, 사회복지사의 원칙, 그거를 명문화하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것들을 명문화하기 어려우면 국제협력에서 나온 그 자료를 이렇게 자원개발하시는 분, 원장님들은 항상 그걸 옆에다 두세요. 그러면 이거는 자원개발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뭐 다른 여러 뭐 답사, 그러니까 견학이라 그러죠. 그럴 때도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는 방패로 쓸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혹시 네. 뭐 다 이야기해 주셨지만 그래도 경험을 또 이제 후원자로서 저도 기부를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경험에서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원자가 탁구공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핑퐁되지 않게 조직의 후원 내부적인 규정, 그리고 후원자에 대한 예우, 그리고 전화 왔을 때 반드시 담당자한테 전달이 될 수 있게끔 조직 안에 계속적으로 학습하고 교육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까 뭐 손톱깎이에도 있고 아까 예우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기록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를 이직하거나 다른 저희는 조직 변동이 또 많잖아요. 뭐 가족복지 갔다가 또 지역조직 갔다가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서 내가 이 자리에 없더라도 이 기록을 누군가가 계속 보고 알 수 있게끔 한 곳에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모든 그 복지관 아니면 단체에 그게 어찌됐든 원칙처럼 알 수 있게끔 이제 공지되고 교육되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가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아무리 기록을 내가 해놨어도 나만 하면 안 되잖아요. 종이로 끄적끄적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돼 있지만 지금 현재 이걸 막 프로그램에 도입하자 이건 아니에요. 근데 충분히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워낙 또 잘 되어 있어요. 꼭 그게 어떠한 뭐 도너스나 뭐 휴먼 뭐 MRM이나 이런 걸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 복지 안에서 시스템적으로 좀 구글 같은 거를 좀 활용해가지고 충분히 공유되고 기록할 수 있게. 단 여기에서 인권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건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이 공유화되는 건 좋지만 거기에 개인정보의 신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바로바로 알 수 있고 다시 한번 뭐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게끔만 연동되면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후원자에 대한 기록에 대한 걸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좀 답변이 되셨을까요? 또 여기 의견 주셨는데 우리 관장님께서 후원자들도 욕구가 다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관을 불신해서
기관을 불신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진짜 먹은 거야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보낸 게 이건데 해서 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을 하시고 전달하시면, 그분이 기관을 불신하는 것 같으면 편지를 써서 주셔도 돼요. 근데 내가 한 게 드러났으면 좋겠으면 반드시 사진이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걸 인스타에다가 오늘의 일상처럼 올려주죠. 그러니까 인스타는 이제 일상으로 해서 지나가니까, 그래서 인스타에다 그런 사진들은 올려서 해주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견 주신 것처럼 후원자들의 욕구도 달라요. 그래서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건지, 기관을 불신해서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조금 더 답변이 좀 쉬워질 것 같아요. 네, 저희 의견 드렸고요. 전과에 또 질문이 들어왔어요. 전과에. 예. 그래서 모근가 노트가 전에 1판이 있었잖아요. 기존에 게 있고 요번에 이제 증보판인 것처럼 됐는데, 이거의 차이점이 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답변 주시죠. 기획을 하면서 일단 초점을 맞춘 건, 좀 개정판보다 뭐가 다르다. 일단 부록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진짜 고민한 건, 현장에는 진짜 실무자들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그나마 추천을 해주거나 링크를 알려줘서 빠르게 어쨌든 그 시간을 좀 단축시키는 거가 저한테 너무 중요했고요. 또 공모를 어떻게 일일이 다 찾아요. 그리고 공모를 하고 싶지만 도대체 어디서 찾는지 막막한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빨리 찾을 수 있게 해주자 해서, 진짜 공모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통, 그룹홈, 노인, 이렇게 지금 각 그 대상자별로 분류를 해놨어요. 네,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니, 페이지 안 돼요. 페이지 안 돼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공익법인 신고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서 좀 반드시 이제 계속 법이 너무 강화되고 있고, 기부자들한테 어떻게 예우해야 되는데, 이거의 시스템적인 건 도대체 어떤 시스템들이 있는지를 조금 사례, 그리고 예시, 그리고 이렇게 부록해가지고 뭔가 리스트화, 목록화, 이거를 많이 담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책은 진짜 현장에서 좀 시간을, 내가 정말 너무 바쁘지만 조금이라도 시간을 할애해서, 내가 이 부분은 공부하고 싶은데 뭘로 찾지? 이 부분은 공부하고 싶은데 어디서 뭘 보지? 해서 그거를 좀 바로바로 찾고, 이 한 권의 책이 정말 전과처럼 활용될 수 있게끔의 더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판보다는 훨씬 사례가 많이 풍부하고, 그리고 뭘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담겨져 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원개발 정말 잘하고 싶은데 정기기부 신청서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 건강성을 이렇게 지속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기기부 신청서 어떻게 만드는 거야? 라는 것부터, 무슨 내용 들어가야 되는 거야? 부터 시작해서, 정기기부 신청서에 또 중요한 거 있죠. 개인정보법 때문에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한 200군데 들어갔어요. 홈페이지를 200군데 들어갔는데, 정기기부 신청서에 개인정보 동의가 제대로 돼 있는 조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개인정보 동의 몇 개 받아야 될까요? 퀴즈. 이거 하나 좀 쏠까요? 네, 맞추신 분. 네. 그래서 그거 몇 개 받아야 되고, 그거 왜 받아야 되는지 이제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부자 관리, 사실은 아까 이제 엑셀도 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 도입하시라고, 그렇게 많이 예산이 안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도입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야 아침에 이렇게 우아하게 딱 누르면 오늘 생일자 쫙 뜰 수 있고, 이제 그런 되게 편리함이 있어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럴 때 기부자 관리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 그런 것들 팁을 우리 이정선 전문위원이 해주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온라인 모금이죠. 온라인 모금, 이제 온라인은 일상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최계명 우리 작가님이 쓰신 온라인 모금, 그리고 계획서 쓰는 거, 이런 것들 좀 굉장히 강화했는데, 그 부분 조금만. 그래서 1판은 정영경 작가님만 쓰셨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현장 사례나 다른 내용들을 추가하려고 4명의 이제 저자가 썼던 게 좀 달라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모금에 대해서도 또 한 꼭지 좀 다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모금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제 시작되고 끝나면서, 애프터 코로나 되면서도 온라인 모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그런 온라인 플랫폼들에 대해서도 콘텐츠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관들이 다 유튜브 채널도 있고 인스타 채널도 있고
페이스북, 어떤 때 뭐 틱톡까지 다 만들었는데 대부분 다 활동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뿐 플러스 그리고 온라인 모금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도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했었던 게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그냥 이제 1판과 좀 다른 거는 2판 때는 좀 스터디도 하고 여러분들 좀 만나려고 하는 기회들을 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게 7월에 나왔거든요. 저희가 이 자리는 처음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처음이고, 다음 이제 9월부터 하반기에는 좀 스터디 모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 스터디 모임에 대한 안내는 저희가 따로 드릴 건데, 여기 채팅창이나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모음과 노트라고 검색하면은 모음과 노트 랩라고 하는 오픈 채팅방 있거든요. 거기에 좀 상세하게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만나고, 스터디는 어떤 거냐면 이제 책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례도 듣고,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분들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게 또 차이점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네요. 네. 네, 갈수록 발전하고 공생하고 연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뿌듯해져요. 점점 많이. 네. 여기서 이제 질문도 현장에서도 질문하실 분 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채팅창에 질문 계속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네, 손 들으셨네요. 네네, 기관에서 후원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참 무거운 이야기들을 많이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이게 후원이 단순 이 후원 업무만이 아니라 기관의 다양한 업무들과 기관 자체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들으면서 뭐 브랜딩, 뭐 모금 예산이랑 계획을 세우는 거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이게 단순히 후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의 사업들이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모금뿐만이 아니라 사업들을 하나하나 그리고 뭐 팀워크부터 예산, 사업계획, 브랜딩 해야 될 것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이게 함께 가야 될 어떤 기관의 역할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일들에서 모금과 함께 가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다면 일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되게 함께 가야 돼. 뭐 예산을 세우는 것, 뭐 네네. 팀워크를 네네. 하는 것, 뭐 브랜딩을 하는 것 되게 네. 중요하게 함께 가야 될 작업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서 이것만은 꼭 같이 가야 된다 하는 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네.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계획 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모금 포트폴리오가 있다 그랬잖아요. 1,000만 원, 기부자 100명, 2만 원씩 딱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을 모집하려면 그렇게 되면 담당자 혼자 하거나 담당자가 조직원 인원수에 나눠서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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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 해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거는 역할 나눔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고액 기부자 한 100만 원씩 내시는 분은 한 3명, 300명. 근데 우리 지역에서 고액 기부자를 구하는 건 원장님이 훨씬 더 유리하실까요? 성격 좋은 신입 직원이 훨씬 더 유리할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원장님, 삐. 원장님, 삐. 네. 제가 다시 교육을, 네. 그러니까, 원장님이, 지역사회 안에서 활동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훨씬, 그러니까, 고액기부자들도 이제 우리끼리 하는 전문 용어로 같은 깃털이라고 얘기해요. 같은 깃털의 분이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자기가 이제 당신들이 세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맞잖아요. 그래서 3명은 원장님이나 우리 법인의 대표님이 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우리 이사회 중심으로 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나머지 300만 원은 우리 모금 이벤트를 좀 해볼까? 그래서 대부분 뭐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게 굉장히 하나의 이제 마이너스적인 요소로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 바제아나 리리오프도 저는 모금 사업에서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단 할당은 안 돼요. 할당은 안 되고 지역사회 안에 좋은 음식 나누고 좋은 물건 같이 쉐어하는 건 정말 긍정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모금 이벤트가 이제 그런 두 가지가 고전적인 게 있지만 이제 어떤 복지관은 뭐 골프 자선 바자회도 하고요.
음악회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한다고요. 그리고 왜 휴지 주스면서 환경운동하는 이런 것들도 모금 이벤트로 참여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옥스팜 같은 경우는 마라톤을 하면서 모금을 하는데 참가비도 어마어마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모금 이벤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한 뭐 400만 원을 하고, 그리고 또 나머지는 아까 얘기한 정기 기부자 모집하는데 그중에 10명은 신규 기부자? 그럼 신규 기부자를 어디서 할 거야? 우리 지역사회 축제 때 우리가 한 꼭지로 한 부스로 들어가서 거기서 한다든가.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기존에 기부하시는 분들한테 재기부를 요청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면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조직 안에. 물론 그룹홈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지역 도서관 같은 경우는 혼자 다 하시니까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렇게 좀 나눌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은 직원 구성원 외에 우리 이사회라든가 운영위원들 또 조직이 있거든요. 그 조직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요청드릴 수 있고. 그래서 첫 번째 계획을 잘 세우고 모금 포트폴리오를 잘 세워야 점점 역할이 조금 다양하게 갈 수 있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한테도 우리가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원봉사 담당하시는 분이 사실은 소통하는 게 훨씬 더 자원봉사들한테는 좋을 수 있다. 그래서 계획 세우는 거, 모금 포트폴리오 세우는 것부터 같이 하자라는 부분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네, 혹시 네, 말씀 주셨는데요. 그냥 책에 진짜 핵심에 딱 한 줄이 있어요. 저희 49페이지인데, 없으시면 사시라고. 네, 모금 계획서. 계획은 하나의 지도입니다. 어디로, 왜, 얼마만큼, 어떻게, 누가, 어떤 역할로 걸어가는지를 알려주는 이정표입니다. 이렇게 계획서 안에 어쨌든 한 지도에 대해서 저희가 책에 체크리스트처럼 한 줄 한 줄 해서 우리가 그러면 왜 모금을 해야 되지? 아니면 왜 모금 사업 이름은 우리 단체에선 뭐라고 할까? 이런 고민들을 약간 체크리스트처럼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좀 보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달아보면 선생님께서 아까 궁금하시는 부분에 답을 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실무자 측면에서 한번 얘기하면요.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월요일날 가서 이제 전달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기 토요일날 오늘 절레절레 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실무자 아, 그래요? 혹시 오늘 추가 수당 받고 오셨나요? 아닌가요? 아니구나. 스스로 이제 오셨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스스로 이제 이런 것들을 갔다 왔는데 이런 것들 들은 내용들을 한번 뭐 이제 월요일이면 회의하잖아요. 전체 회의 5분만 시간 달라고 해서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근데 저도 보면요, 모금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게 공부해야 되는 학문이구나 좀 생각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냥 모금하면 그냥 개발하고 이제 관리하고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하면 할수록 조직에 대한 거다. 하면 할수록 이게 뭐 후원을 잘 되려면 뭐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인력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 있어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혼자서만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동기부여가 필요하더라고요. 조직이 사실 다 바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 기본적인 거고 함께 하는 거라는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동기부여는 시작할 때 하는 거잖아요. 시작할 때 동기부여를 넘어서 의미부여가 계속 되지 않으면 이게 진행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오셨고 너무 질문 잘 해주셨는데 동기부여 하시고 내적 동기부여 하시고 이제 의미부여까지 계속 가시려면 월요일에 전달 교육을 아니 책 보여주시면서 저는 되게 느꼈어요. 하종관 교수님이 그 얘기했거든요. 사람이 있는 자리에 따라서 말이 달라진다. 지금 관장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달 교육이 얼마나 싫은 건데, 그죠? 예, 관장님이, 네, 관장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전달 교육도 좋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내부자가 이야기하는 건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네, 강사를 부르세요. 그러니까 저희를 부르는 게 아니라 모금 관련된 정말 역량 좋은 강사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강사를 부르시는 게 외부 전문가들이 얘기하시기가 스피커를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정말 우리 최기만 관장님 잘 얘기해 주셨는데 아는 만큼 두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 지금 모금 계획서 아까 그 이제 체크리스트 있는데 체크리스트에 우리가 몇 개를 쓸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많은 부분 쓰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더 놀란 건 담당자 외에는요. 모금 왜 필요해라고 하면 대부분 구성원들은 대표적으로 뭐라고 쓰시게요? 원장님이 시켜서요. 그 국장님이 돈 없대요. 다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어도 우리 월급 나오고 사업하는데 왜 이래버리면 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변의 구성원들의 생각들을 읽어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은 모금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요. 뭐라 그러냐면 뭐 돈은 있어? 그러면은 원장님 계시잖아요. 이러거든요. 이거 무슨 믿음인지 모르겠어. 얼굴이 큰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네, 이제 혹시 또 마지막으로 저 오늘 이거 꼭 궁금해요. 라고 하시는 분, 네,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후원 담당을 하고 있는 김정호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저는 교육 듣기 전에 저도 급하게 좀 이렇게 책을 구매해서 이렇게 읽었었는데, 책 내용 중에 조금 저에게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제 모금 부분에서 일단 기부형 모금하고 이제 리워드형 모금을 분류해 주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그 부분에서 요즘 현대 사회가 좀 이렇게 구독형 사회라고 해서 영상 매체라든지 요즘은 특히나 뭐 샐러드나 과일 같은 경우도 이제 구독형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책을 이렇게 읽어보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런 뭐 후원자분들에게 예우가 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일방적인 후원의 느낌보다는 소비의 형식으로 인식을 해서 그러면은 조금 더 저희한테는 이제 후원이지만 후원자분들에게는 이제 소비의 형태로 하면은 더 그런 규모라든지 이런 게 크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거기까지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아이템들이 어떤 게 있을까 했을 때는 전혀 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걸로는 뭐 일본의 뭐 고향 납세라든지 현재 저희 한국에서 하고 있는 뭐 고향사랑 기부제라든지 이런 형태가 있는데, 저희가 또 그런 지자체 물품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형성이 가능하겠다 싶은데, 신도시에 있는 뭐 복지관이라던가 이제 복지단체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아이템이 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뭐 구독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좀 질문을 드립니다. 책 읽어주신 거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이 토요일날 이런 고민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시고,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뭐 구독형, 그리고 이제 저희가 후원을 좀 다르게 보는 시각들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온라인 모금 정리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기부하는 건 기부형, 그리고 이제 어떤 우리가 보상을 주기도 하잖아요. 리워드형, 뭐 이렇게 나누기도 했었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구독형으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그들이 이제 후원하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 돈이 이제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한 것들이 매달 그 피드백이 되고 그들의 공유가 되면 좋겠다 좀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후원자들한테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받은 10,000원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피드백을, 근데 이들이 원하는 거는 정확한 금액과 얼마가 아니고 내 돈이 어디에 쓰였고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물론 궁금해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그것들을 거부하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독형처럼 매달 소통하시고, 현재 우리가 얼마를 받았는데 얼마를 어르신들한테 썼고 어떻게 썼고, 이들의 피드백은, 사실은 피드백은 정량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지만 정성적인 평가들이 많이 올 것 같거든요. 그런 기부자들, 그 당사자들 나러너들을 좀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 생각은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소비 인식을 할 때 이제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스스로 참여형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리고 그들이 이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사업을 하실 때 후원금도 쓰시고 이제 사업비, 뭐 자부담도 쓰시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선택권들을 그들에게 주는 방법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마지막으로는 기부자 정체성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소비형이나 구독형이나 이들이 그 기부를 할 때는 기부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땡땡 비전에서는
이제 팔찌 같은 걸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기부자들은 그런 거예요. 이 팔찌를 하고 이제 인스타에나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거냐면 나는 전쟁 고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미지를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그런 이미지를 좀 그려주면 어떨까? 구독형 할 때 그들이 이제 구독형처럼 기부를 했을 때 그들이 기부하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 이미지를 어떻게 그려줄 건지. 그러니까 고양시에 있는 뭐 어르신들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든 이미지를 그려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언어나 메시지로 주고 그런 굿즈까지도 연결되면 그런 것들이 좀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 생각하는 인식과 구독과 계속적으로 매달 이렇게 피드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조금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그 기간에 상품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시즌별로,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이 있으면 월마다 무슨 날이 있잖아요. 뭐 자원순환의 날, 아니면 뭐 물의 날, 아니면 지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기후이기 때문에 이거는 복지관이니까 기후랑 ESG랑 별개가 아니라 정말 아이템적으로 지금 현재 기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장마, 뭐 폭염 이게 계속적으로 돼서 어쨌든 취약된 우리 기반의 지역에 사시는 취약계층들이 어려워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뭔가 주거 개선, 뭐 환경 개선으로 뭐 키트, 뭐 주거 안심 키트 만들기 이런 식으로 어떠한 상품화를 시즌이나 아니면 이러한 환경의 지금 이슈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복지관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과 한번 매칭해서 그걸 상품화 해본다.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은 또 기부형 형태의 아이템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광주 서구 장복에 계신 선생님께서는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의 마음은 함께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일방적 방향이 아닌 함께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집니다라고 말씀 남겨주셨고요. 또 한 분은 저자 특강으로 외부 강사를 모시겠다. 그래서 기관 전체가 하겠다고 저자 특강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김승환 선생님께서는 저희 복지관에서는 단순히 담당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함께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모든 부담을 오롯이 담당자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의 움직임은 긍정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자랑을 해주셨어요. 예, 저희도 전부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모두 좋은 모금으로 또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사회를 꿈꾸고 있는 전문가들의 놀이터에서의 수다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마지막 그래도 한번 장식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모금가가 꿈꾸는 세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을 텐데요. 잠깐 3초만 눈을 감으시고 내가 이거 내일 아침에 눈을 떴더니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 라고 하면 모금가가 꿈꾸는 그 세상이 보일 겁니다. 그쵸? 예, 모금가가 꿈꾸는 세상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일이 벌어지면 기적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눈 떴을 때 저희가 이제 한 5천만 명 되잖아요. 한국 남한이. 그랬을 때 모두가 이제 1,000원씩 후원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상상 한번 해봤어요. 그럼 500억 정도, 그쵸? 그러면은 우리 하루라도 1,000원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은 없는데 모두가 다 1,000원 한 번씩 후원해 보아서 이 500억으로 뭘 한번 해볼 수 있으면 뭔가 희망이 있지 않을까 한번 그런 생각은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 인사도 하나요? 마지막 인사도 하면은 저희가 이제 모금가 노트 그리고 모금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모금가는 저도 이제 그때 이제 막 실무자로 있으면서 막 모금에 대해서 진짜 막 너무 힘들고 지치고 이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조금 이제 위로가 되고 이제 모금에 대해서 좀 준비하면서 위로가 됐던 거는 어린 왕자를 쓴 생택지 베리의 말이 좀 생각났긴 했거든요. 배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이제 목재를 갖고 오게 하고 뭐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는 일을 하지 말라.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라라고 하는 말이 진짜 많이 와닿았어요. 저희도 막 업무처럼 하면요. 담당자들이랑 얘기하면서 어떻게 할지 뭐 업무 나누고 이런데 이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모금을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먼저 접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현장에서 모금을 바라보고 조직의 모금들을 좀 경영해 나가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셨습니다. 전국민 1,000원의 기적. 네, 좋습니다. 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피식피식 웃고 있는데. 네. 네, 저는 꿈이 참 소박합니다. 그냥 눈을 딱 감고 기적이 저에게 일어나면 63빌딩이 제 건물이었으면 좋겠다. 네, 추천. 63빌딩이 건물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모금가 아니면 우리 사회복지 현장가들이 언제든지 오고 쉴 수 있고 이런 놀이터가 마음껏 정말 돈 걱정 하나도 없이 놀 수 있는 놀이터, 쉼이 되는 공간이 63빌딩이었으면 좋겠다. 네. 저는 모금가로서 내일 기적이 있다면 저와 우리 동료들이 오늘 모금하는 모금 명분이 내일 아침에는 복지 정책이 되어서 세금으로 다 나오는 것을 꿈꿉니다. 사실은 이제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에서 계속 이제 우리 건강권과 관련된 의료비 모금, 그렇잖아요. 아이들 아플 때 아이들 얼굴 내세우면서 모금하지 않는 나라 만드는 게 이제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운동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아이들 아플 때 아이들 얼굴 내세우면서 모금하는 나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내일 그게 공공의료에 적어도 의료비에 대한 부분은 다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거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줬다 뺏는 기초연금까지도. 사실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운동이 저는 모금이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 분들이 이제 모금을 안 하는 나라, 그렇죠? 예.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기적이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운동 또 회원으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금가님, 작가님들 덕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뿌듯하시죠? 예, 63빌딩 우리 겁니다. 네, 네, 우리 겁니다. 네, 사회복지 책마을 겁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놀이터가 될 것입니다. 네, 이런 꿈을 꾸면서 오늘 훈훈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부로는, 우리 사회복지 책마을 소개와 또 저자 팬사인회가 꼭 있어야 되겠죠? 네, 현장 판매, 어디서도 없던 금액으로 오늘 드립니다. 네, 어디서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오늘밖에 없습니다. 자, 10건 남았나요? 다 나갔네요. 다 나갔네요.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